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구 10만이 이제 위태로운 시점인데 인구가 는다는 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인구 정책들을 국가에서 내세우더라도 지금 현재 시대 트렌드나 시대 기류에서 인구가 증가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시의회의 우충무 시의원입니다. 원래 나이는 50 됐습니다. 영주를 사랑하는 사람 우충무입니다. 네, 시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영주시처럼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례라는 것을 재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의 심사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각종 민원사항들을 주민들을 대변해서 풀어나가고 또 제안하고 또 주민들과 관과의 중간자적인 연관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중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종 행정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또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에서 정리를 하면 가장 좋은데 행정이 법령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행정 절차상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의회에 직접 민원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민원 청구권도 주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권한이세요, 주민들의 권한. 그냥 답을 바로 얘기하면은 우충무는 영주시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영주시 의원입니다. 영주시 안에 가흥 1동도 있고 가흥 2동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구가 가흥 1, 2동의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가흥 1, 2동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가흥 1, 2동만 보고 시의원을 하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다른 이기주의잖아요. 영주시의 발전, 우리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지 나머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시에서 비용이 또 발생됩니다. 과밀도가 되는 지구에는 과밀도가 되는 지구에 따라서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낙후된 지역에는 낙후된 지역의 사회적인 기반 비용들이 똑같이 그만큼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영주시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고루 분산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도시계획의 기본이고 영주시의 정책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시의원은 영주시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정확하게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겸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둥이 딸내미가 지금 여중을 다니고 있어서 아침에 8시 정도에 학교를 태워주고 바로 의회에 출근하면은 전날 있었던 민원 정리 사항들, 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챙기고 아침에 뉴스도 확인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일정만 조금 확인하고는 바로 주변을 이제 확인하러 다니죠. 보통 지역구 확인하러 다니고, 또 지역구의 동사무소, 저 같은 경우에는 가흥 1동, 가흥 2동이 이제 관할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문제점들 또 있는지 확인하고, 행사들이 많아요, 의외로. 보통 하루에 많을 때는 대여섯 번씩 행사가 있고, 의회 의원으로서 저희가 고정적인 회기, 의회 회기를 제외하고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또 개인적으로 일과 때문에 친분이 있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 저녁 시간에는 또 대부분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 못하셨던 말들도 전달받고, 또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확인도 하고, 그러한 일과들을 매일마다 거의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죠.
대부분의 어려운 민원들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어요. 풀려고 했던 것들은 웬만하면 다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제 갈등. 만약 두 집이 있는데 두 집 중에 중간에 길을 두 집이 같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이용하려면은 이 집하고 이 집이 서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 기존의 집은 과거부터 정주를 하셨던 분이고 새로 이사 오셨는 분이 나는 같이 못 쓰겠다 그러면은 길을 낼래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갈등이 많고 뭐 지금 기업 관련이나 아니면은 각종 민원들이 대부분이 서로 간에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이해와 배려만이 이 사회를 보다 평온하게 만들지, 이해와 배려가 없이 상대방을 만난다는 것은 갈등밖에는 만들어질 수 없다. 뭐 워낙 여러 건이 있어서 딱 특정 지어서 좀 얘기하려니까 그런데, 좀 인상적이었던 민원은 장애를 좀 심하게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한테 전화하시는 걸 솔직히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이걸 시의원한테 전화하면 과연 올까? 그런데 바로 전화 받고 제가 가니까 도로 관련 민원이었어요.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도로를 휠체어를 타고 다니실 수가 없을 정도로 비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비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타인 소유의 부지를 저희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해결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인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죠. 가장 쉽게 권리를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행사를 못 하시고 계시고, 보통 어르신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르신들 민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찡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너무 이제 개인의 이익을 차리려고 하시는 민원들, 또는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역정부터 내시고 또 욕도 하시는 민원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갈등을 발생시키려고 의정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풀어나가려고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욱해서 민원인 분들과 조금 언성을 높일 때도 있는데, 최후에는 당연히 시민들의 편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제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을 제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책 방향이나 그러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들을 만들어 나갔을 때,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고 그곳에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학부모님들과 놀고 있을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쁠 때였습니다. 어떠한 보람보다는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안 됐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의원이 후회될 때, 시의원이 후회되었으면 제가 재선을 하면 안 되죠. 다시 선거를 나왔으면 안 되죠. 시의원을 하면서 후회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저에게 시의원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시민들에게 제 스스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사람 때문에 한번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업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받는 급여 말고는, 급여라기보다는 수당 또 의정활동 경비 말고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들이 제로가 돼 버렸어요. 뭐 기존에 저는 조경회사를 했었는데 조경수를 키워놨는 것들을 일부 판매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잔고가 점점 줄어갈 때 집사람이 왜 의원을 해서 지금 한참 아이들이 클 때인데, 특히나 이제 또 대학도 보내야 되고 그러한 시점에 의원을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냐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를 치우려면 저는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할 때 사업을 모두 정리를 했고, 제 소신과 신념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슬퍼지는데요. 대열정 앞에 또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인도 못 다니실 건데. 회장님인지 원거리에 구하셔야 회장님.
근데 소공원은 지금 설계 이제 하고 있고 네. 좀 있으면 아마 이제 착공을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네. 당신 팀장이 쓰레기장 때문에 네. 한번 오셨더라고요. 쓰레기장 그 위로 옮기시려고? 아니요. 그래. 쓰레기장이 뭐 이렇게 조금 포화석이라 네. 해갖고 네. 연산체가 좀 나오면서 네. 그래서 저분이 그때 정확하게 연봉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셋이라서 한 몇만 원 더 받아요. 그래서 최종 금액이 끝자리까지는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월 수령액이 287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언제 페이스북에 한번 오픈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는 의정 활동비 그리고 또 의정활동 수당 그렇게 해서 110만 원, 170만 원 정도 돼서 2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겠지만 3,400만 원 정도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의원들에게 복지 카드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160만 원인가 17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복지 카드가 나와요. 그거는 전체 영주시 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일반 평의원으로 있으면은 제가 시민들에게 받는 비용은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옆에 계시고 또 내가 태어났는 고향이고 어릴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을 주변에서 뵐 수 있고 근데 그게 장점은 아니에요. 크게 장점이라고보다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조건이고요. 여건이고 솔직히 지역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중앙 집중화가 되어 가고 있고 지방 분권을 아무리 논하고 저도 지방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 분권이 그렇게 크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구 10만이 이제 위태로운 시점인데 인구가 는다는 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인구 정책들을 국가에서 내세우더라도 지금 현재 시대 트렌드나 시대 기류에서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구를 최대한 현재 상황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데는 필요성을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은 다 크면은 다 서울 쪽으로 저부터도 아이들이 크면은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지역에는 그만큼 정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개방된 사회, 더 넓은 사회에서 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합니다. 더 나은 활동들을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되지만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이 또 자연생활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영주로 또 내려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다 백이 서울로 가기를 원하는 건 또 아니고 우리 지역 주변에서 자생하고 또 상업을 하고 아니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친구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를 제대로 하는 우리 지역의 방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영주의 장단점을 제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처럼 뭐 유불 문화가, 정신 문화가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을 지금처럼 두지 말고 잘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영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내 것 조금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서로 모이고 모여야 큰 강물을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만들어 주셨을 때 영주시가 더 발전되고 그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같은 지방소도시들이 쇠락하느냐 아니면 쇠락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점일 수 있어요. 일단은 영주시는 재정 자립도가 15에서 17%밖에 되지 않는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버틸 수 있는 범위가 1조 예산 중에 15에서 17%밖에 안 된다는 논리고요. 나머지 비용은 그럼 다 어디서 내려오느냐?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라는 걸 주게 되는데 배부 조건이 면적, 인구, 공무원 숫자, 산업 이러한 대부분의 기준점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구 10만 이하가 됐을 때 그 기준점들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10만을 사수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조직 체계가 바뀌어버려요. 인구 10만으로 2년간 유지가 되면은 그 다음 해부터는 영주시는 국장 한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이 없어지면 과도 일부 없어지고, 과가 없어지면 팀이 일부 없어지고, 말 그대로 공무원 수가 일부 조정되는, 감축될 수 있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영주 같은 경우에는 또 공직 사회가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한 국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영주 지역의 경제적인 전체적인 구도가 많이 좀 바뀌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인구 10만을 사수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할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조그만한 미랄이라도 되고 싶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 얘기를 했다 그러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은 너 먼저 변화해야 된다. 나 먼저 변화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변화에 작은 미랄이 되고 싶고,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본심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뒤에 제 나이가 이제 60이 딱 되는 해인데요. 그때까지 정치를 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도 정치를 시작했을 때 제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또 어떠한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초반까지는 주민들이 선택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을 대변해서 주민들이 선택해 주신다 그러면은 60 초반까지는 정치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60 중반이 넘어서는 정치를 할 의향이 크게 없습니다. 저보다는 또 더 역량 있고 젊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또 영주의 미래를 그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리라고 기대하고요. 언젠가는 정치는 호련히 떠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시의원을 2번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도 쉽게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제 마음이 쉬워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생활 정치인입니다. 시민들의 바닥에서부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또 국가의 재정 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려다 보면은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는 정당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길이 상당히 힘듭니다. 자갈길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저 사람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일했구나,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참 따뜻한 마음으로 일했구나,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고, 진짜 시를 위해서 나름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충무 너는 왜 반대를 많이 하냐, 그런가 하고 자꾸 중복에 대해서 좀 울컥한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아요. 또 부딪히면서 이렇게 열정을 잃어간다 그래야 되나? 사람이 열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그러는데, 그러한 열정들을 안 잃어가려고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순응하면서 살면 되지 왜 모난돌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저 또한도 제 개인의 이익보다는 내가 살고 자라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가야 될 이 지역이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더 따뜻하고 보다 더 잘 살고 하는 동네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었고,
저도 인생을 모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바르게는 살고 싶습니다. 시원을 시작할 때 시민들과의 약속이 정당을 가입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자는 영주말로 쪽팔리지 않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선거를 제일 처음에 나갈 2018년도쯤에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갔다 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야, 제가 우충무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해. 호범아, 너 당연히 내 아들이잖아. 근데 호범아,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너보고 우충무 그 새끼 아들이라 그러대, 우충무 저 나쁜 놈의 아들이라 그러대, 아니면 우충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대. 그러지는 않아. 호범아, 그럼 아빠를 믿고 지켜봐주고 아빠가 너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는 남지 않을게. 그게 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했고 소신을 지키고 신의를 쌓으며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살고, 제가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떳떳하게 그만두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자. 내가 했는 일을 후회하지 말자. 그게 제가 지금 정치를 몇 년 안 했지만 하고 있는 이유고, 그러한 정치들을 이어갈 겁니다. 부족하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지역에서 일하겠습니다. 그게 제 약속입니다. I know you're standing with